본질이 마지막으로 제가 조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우선 앞서 의원님들께서 서울시의 그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 과정이 있었습니다. 근데 시장님 아까 답변 과정에서 부동산은 수요 공급을 시장에 맡겨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뭐 제가 적절히 이해해 보면 수요와 공급을 잘 관리해야 된다 이런 뜻으로 이해해야 되겠습니까? 아니면 시장에 그냥 맡겨야 된다고 생각합니까? 부동산은 정말 매우 특징이 강한 여러모로 네. 까다로운 재화이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이 잘 맞아야 되지만 정부에서 일정 부분 그렇죠. 수요 관리나 공급에 대해서 관여를 해야죠. 아마 그런 뜻으로 이해했습니다. 네. 저는. 근데 이제 굉장히 그 공급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는 듯한 발언을 하시면서 수요 공급을 시장에 맡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셔서요. 시장님 아까 가용할 수 있는 토지가 거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실 만큼 부동산이라는 것이 그 특징으로 제때제때 바로바로 이렇게 무제한 공급이 가능하지 않지 않습니까? 그런 측면에서 저는 우리 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소위 말 투기 수요 억제 정책, 또 과잉 수요 억제 정책도 굉장히 동시에 필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. 다주택자 서울에서요 상위 1위에서 10위까지가 가진 서울 주택 토지가 몇 개 정도인지 아십니까? 정확히 숫자를 기억하고 있지 앞에 않습니다. 보면 아시겠지만 건수로는 2,000건입니다. 10명이 가지고 있는 거. 공시가격으로만 해도 4,700억. 그런데 최근에 2023년도에 조금 줄어들었다가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. 전국 단위의 이 상위 주택자의 보유주택이라든가 공시가격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요. 지금 자료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서울의 주택 상위 다주택자들의 이 주택 추이는 변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더 확대되고 있단 말이에요. 효율적인 민간협력 재개발 구조를 통해서 공급을 잘해야 된다.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투기 수요를 잘 관리하지 않으면 이 절차 단축만을 통한 이렇게 이 강조하는 신통기획 2.0 뭐 이런 정책들이 실제로 서민들에게 제때제때 실거주용 그런 어떤 매매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. 특히 이 지금 신통기획 2.0의 대부분 다 공급 물량의 64%가 지금 한강벨트에 집중되어 있잖아요. 이런 측면에서 보면 정비사업 기간 최대 6.5년 단축, 그리고 인허가 간소화, 한강벨트 등 선호지역을 중심으로 공급을 내세우는 정책이 강남, 여의도, 잠실 등 고가 지역 중심의 개발 편중을 강화하고 또 실수요자, 무주택, 청년 이런 사람들을 여전히 배제되는 그런 구조를 고착할 그런 우려가 크다. 그래서 투기 목적의 다주택자들을 억제할 그런 방안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이제 기본적으로 조금 좀 철학이 다른 면이 지금 이제 이 주제인데요. 네. 저는 현 정부나 민주당의 기조는 다주택자는 좀 죄악시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자, 좋습니다. 그 정도. 근데 이 다주택자가 없으면 임대 물량도 없는 겁니다. 그러니까 시장에서 충분히 활동을 하는 시장님 그 이야기 많이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제가 조금 네. 조절해도 될 것 같습니다. 신통기획 1.0은 도입 당시에 정비사업 기간을 18.5년에서 13년으로 단축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. 실제 착공 및 입주 단계에 도달한 사업자는 아까 다른 의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1.5%에 불과했습니다. 정부구역 2017년도까지 수량이 계속 줄어들다가요. 네. 그 이후로 또 올라갑니다. 그렇습니다. 현재까지는 그렇다 이야기예요. 정부구역 지정률은 33.7%, 조합 설립 인가율은 17.9%, 80% 이상의 사업이 아직 추진되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. 그렇습니다. 예. 추진은 되고 있는데 지금 초기 단계라는 네. 예. 그걸 강조하는 겁니다. 신통기획 1.0의 실질 착공률이 1.5%에 그친 이유를
그 착공이 2주가 나가야 착공을 하는데 그 단계까지 가지 않았는데 자꾸 착공 물량을 말씀하시고. 그러니까 파격적인 이런 이 정책이 금방금방 공급을 통해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시장님의 주장에 대해서 제가 반박하는 겁니다. 민간정비 촉진 사업을 내세운 신통기획 2.0은 결국 민간 사업자의 이익을 보장하는 구조이다. 또 다주택 투기 세력에게 투기 수익을 근데 더 그런 붙이겠다는 시각으로는 그런 부동산 비판도 문제 해결할 있습니다.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. 저는. 자,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저는 이익을 보장해야 집을 짓죠. 자, 그것도 동시에 필요하지만 지금 동시에 시장님은 새 정부의 투기 수요, 과수요 이거에 대한 억지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비시장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무책임한 이야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제가 언제 않습니까? 그렇게는 말씀드린 기억이 없습니다만은.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조차 빼앗아버리는 사다리를 걷어차는 정책이다. 이렇게 극단적인 판단의 평가를 하셨잖아요. 결과적으로는 주거사다리를 저는 이 두 가지가 같이 적정하니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이 주택시장의 부동산 시장의 다양성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? 이것을 다 담지 못한다.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그동안 저를 지켜보셨을 텐데 제가 그렇게 극단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? 자, 좋습니다.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부작용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 거죠. 자, 두 번째 잠깐 더 이야기하겠습니다. 오세훈 시장의 그 주식 백지 신탁 제도에 대한 그 의원님들의 그 지적이 좀 있었습니다. 지금 정부는 고위공직자 이 윤리 규정 중에 주식 백지 신탁을 중요한 어떤 그 수단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 주식 백지 신탁을 곧이곧대로 잘 지키는 공직자가 있고요. 어떤 분들은 그것을 잘 또 빠져나가고 그 사각지역을 악용하는 그런 사례가 많아요. 근데 대표적으로 지금 제가 인사혁신처의 자료를 보니까 제가 이건 좀 이따 좀 시간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요. 결국은 백지 신탁에 따랐습니다. 저는. 네, 그것이 편법이라는 겁니다. 편법입니까? 악용하는 거죠. 백지 신탁한 게 무슨 편법입니까? 백지 신탁을 따랐지만 행정심판을 해서 그 기간 동안 거기서 주식을 활발히 거래했잖아요. 아닙니다. 활발히 거래했잖아요.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. 네, 나중에 더 추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렇게 해서 결국 백지 신탁하고 다 팔고 손해 많이 봤습니다. 그때. 시간이 눌려져 있기 때문에 저도 시간을 좀 더 절제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.